자, 안녕하세요. 자, 기압과 바람 3단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 뭔지는 아시겠죠?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 그리고 이 바람은 바로 기압 차에 의해서 두 기압이 차이가 남으로써 바람,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보면요, 이런 실험이 나옵니다. 자, 어떤 물이 이만큼 있어요. 또 한쪽에는 물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많은 쪽이, 자, 이걸 공기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공기가 많은 쪽을 고기압, 기압이 높은 거예요. 공기가 적게 있는 쪽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두 개를 가느다란 호스로 연결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있잖아요. 잡고 있다가 이 집게를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겠죠. 이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고 적게 쌓인 곳이 있으면 많이 쌓인 곳은 내려오려고 하겠죠? 적게 쌓인 곳은 그 평형을 맞추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표면에서는 뭐가 불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항상 무슨 기압? 네, 맞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기압, 공기기압은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공기가 뭐 꼭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런 게 어디 막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압을, 자, 그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자, 기압이라는 것은 지표면에서 몇 킬로미터까지예요? 1000km까지 공기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000km까지 있는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이잖아요. 그죠? 그 기압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기압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1000km에 해당되는 이 공기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그 실험 내용이 밑에 기압 측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수원을 이용해서, 수원이라는 것은 원소 기호로 H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이용해서 기압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수원을 이용했냐면 수원이 액체 상태인 것 중에서는 거의 밀도가 제일 높다고 봐야 돼요. 물보다 밀도가 12배에서 13배 가량 높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수원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를 띠는 금속인데요. 금속 중에서 액체인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원은 금속인데 액체입니다. 물론 중금속이라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뭐 토리첼리 시대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토리첼리가 어떤 수조를 준비하고 이 수조에 마찬가지 수원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만큼 채웠어요. 그리고 또 수원을 가득 채운 어떤 1m 길이의 시험관 길이가 한 1m쯤 돼요. 그러면 이 가득 채웠던 것을 뒤집어서 집어넣고 밑에 뺀 겁니다. 그러면 수원이 내려오겠죠. 수원이 어느 정도 높이 내려오면 요 위에 공간은 진공입니다. 공기 안 들어가야 돼요. 자, 진공이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오니까 더 이상 올라오려니까 여기서는 공기 1000km에 해당되는 기압이 누르고 있겠죠. 그거를 대기압이라 그럽니다. 이 대기압이 누르는 힘과 수원의 이 높이 무게, 이 높이에 해당되는 무게랑 같아지는 순간 딱 멈추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수원 기둥 76cm일 때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기둥 76cm일 때가 바로 1기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라서 시험관을 약간 너프로 해도 수직 높이가 76cm예요. 표면에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1기압에 해당되는 것은 1기압 해서 나오죠. 외워야 됩니다. 1기압은 수원 기둥으로 따지면 76cm, 수원이니까 HG를 쓴 거예요. 수원 76cm,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 HG라고 써도 관계없겠죠? 그리고 또 물기둥으로 따졌으면 물기둥 10m에 해당돼요. 아까 했죠? 물에 비해서 수온이 12배에서 13배 더 무겁다고. 그러니까 물기둥이 높이가 12배에서 13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원래는 10.3m 나오는데 물기둥 10m 하고 1기압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헥토파스칼로 따지면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1기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공기기둥으로 따지면 몇 킬로미터? 1000킬로미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1기압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1기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 지구를 1기압으로 둔 거예요. 아시겠죠? 우연찮게 뭐 어떻게 딱 1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구의 공기기압을 1기압이라고 치고 계산을 했더니 76cm Hg, 760mm Hg, 그 다음에 물기둥으로 따지면 약 10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의 힘으로 물을 10m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펌프가 아니더라도 10m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그 노가다 현장에서 건축 현장이죠. 아르바이트 뛴다고 이렇게 벽돌 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자 건물을 짓는데요. 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2층에서 건물을 짓는데 물을 떠올려서 뭐 이렇게 여기서 막 시멘트도 개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은 뭐 크레인 와서 하지만 예전에는 다 일일이 했잖아요. 삽질했잖아요. 자 그래서 물을 이까지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기 물통을 두고요. 물통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다시 물통을 둬요. 물을 조금 채워놨겠죠. 그리고 하얀색 아주 가느다란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 위에서 입으로 쪽쪽쪽 빨아당기면 물이 올라오겠죠. 그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쪽쪽쪽 빨아당기니까 물이 올라와서 나오게 되니까 벽돌로 살짝 눌러 놓습니다. 여기도 벽돌로 살짝 눌러놔요. 그러면 이 공기기압이 물을 10m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펌프가 없어도. 그렇게 했더니 진짜 신기하게 물이 밑에 있던 물이 알아서 자동으로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m까지 가능하다고요? 10m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그 대기압이 1기압이고 10m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정말 신기했어요 저거. 그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원기둥은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수원기둥이 굵기가 굵던 가늘던 관계없이 수직 높이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 면적당 누르는 무게이기 때문에 압력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습니다. 비스듬하게 해도 아까 수직 높이가 똑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높이는 똑같게 나옵니다. 그 그림에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압의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압의 변화는 높은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겠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공간보다 높은 산에 가면요 공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 아래 동네와 산 위 동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1000km에서 이까지 누르는 거하고 1000km에서 이까지 누르는 공기량 자체가 이쪽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기압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4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 파트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입니다. 자, 바람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고기압에서 어디로 분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기압에서 바람이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보게 되면요, 나옵니다. 자, 이쪽은 공기가 내려와요. 고기압이니까 내려오려고 하겠죠? 이쪽은 공기가 올라갑니다. 저기압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가 적은 이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불겠죠. 그래서 고기압 H, 저기압 L로 씁니다. high, low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high 한다고 또 안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low 이렇게. 고기압은 H 또는 한글로 고라고 적겠습니다. 저기압은 L 또는 한글로 저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 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 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상승 기류 구름 만들어진 거 아까 했죠.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구름이 생성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바람도 세게 불겠죠. 왜?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물이 빠르게 흐르듯이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바람도 공기도 빨리빨리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보면 H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요.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불어나갑니다. 왜 하필이면 시계 방향이냐면요. 시계 방향.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합니다. 남반구에 가면 달라져요. 불어 나가긴 나가는데 남반구 가게 되면 반대거든요. 자, 우리는 뭐 남반구 사는 게 아니니까 북반구는 시계 방향입니다. 헷갈리면요. 여러분들 그 싱크대나 또 변기에 쉬하고 나서 물 빠져나갈 때, 그죠? 또 쉬하고 나서 물 빠져나갈 때 보셔야 되지. 또 하고 좀 그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하고 나서 물 빠져나갈 때 보게 되면 약간 회전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것도 지구 자전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물이 그냥 그대로 쭉 빠져나가야 되지 돌면서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도는 것도 보게 되면 늘 같은 방향으로 돌죠. 그 힘은 나중에 먼 훗날 배울 일도 있겠죠. 그죠? 지구 자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불면서 나갑니다. 저기압은 또 L이라고 정돼요. 불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데 얘는 나가고 얘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불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북반구입니다. 들어오고 나면 무슨 기류가 발달한다? 네,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요 그림과 요 그림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하루에 이렇게 두 차례씩 바뀌는 바람도 있고 또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열차에 의해서 생겨나는 바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열. 사실 예전에는 비열이라는 단원 자체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는데 요즘은 중1, 중2, 중3 다 틀어도 비열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교육과정 자체가 싹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비열이라는 것은요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에너지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땅이 있다면 똑같은 햇볕을 비춰도 땅은 빨리 뜨거워지죠. 물은 천천히 더워집니다. 그렇죠? 그게 비열 때문이에요. 물은 비열이 크고 땅은 비열이 작아서 비열이 작은 경우는 빨리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생겨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육지가 있습니다. 해안가가 있고요. 자, 그럼 이쪽이 산이고 이쪽이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쫙 내리쬐고 있죠? 그러면
태양이 이제 산과 바다를 데우면 누가 빨리 더워져요? 산 쪽이 온도가 높아지고 바다는 산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더워진 공기는 올라가겠죠.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상승기류. 그럼 자, 더워진 공기가 올라가고 나면 이 지점에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메워주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곳의 이름을 적으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해풍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그리고 아까 공부할 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는 저온이지만 기압으로 따지면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그리고 온도는 고온이지만 여기가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바다에서 산으로 불고 바다가 고기압, 산이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 발달하고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겠죠. 근데 이 현상이 밤이 되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분명히 해풍이 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보면요. 낮에는 막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굉장히 짠내가 많이 납니다. 그에 비해서 밤에 여러분들 바닷가에 나가보면 어때요? 출렁출렁. 밤에 나가보면 달이 떴습니다. 자, 무슨 달? 네, 초승달이 떴어요. 초저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밤이 되면서는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질 때는 육지가 더 빨리 떨어져요. 저온이 됩니다. 바다가 오히려 그에 비해서 고온인 거죠. 그럼 바다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바람이 육지에서 불겠죠. 육풍이 불게 됩니다. 기압은 이쪽이 무슨 기압이 돼요? 고기압이 되죠. 그러니까 온도로 따지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불고 기압으로 따지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이 되면 육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바닷가 구경을 할 때는 주로 낮에보다는 언제 들어가요? 밤에 바닷가 구경을 많이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밤에는요 넓은 바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육지에서 막 소나무 숲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솔 냄새가 향긋하게 나겠죠. 그래서 냄새는 육지 냄새를 맡으면서 구경은 바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고 조용해질 때 바닷가에 나가면 굉장히 냄새도 좋고 그렇죠.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육지와 바다 사이에 그러니까 육지 모래와 물 사이에 비열 차이 때문에 모래는 비열이 작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밑에 계절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계절풍도 대륙, 육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 대륙과 바다에 따라서 자, 계절풍이 붑니다. 자,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육지가 저온이 되겠죠. 온도가 저온인 쪽이 고기압이라 그랬죠. 그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북서 계절풍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육지에서 불어오죠. 북서 계절풍. 여름이 되면 반대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쪽이 그죠? 온도가 떨어지죠. 땅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거꾸로 붑니다. 이런 경우를 남동 계절풍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이것도 마찬가지 대륙과 바다 사이에 비열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바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온도로 따지면 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열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바람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해륙풍과 계절풍. 해륙풍과 계절풍은 이 비열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기상과 날씨 파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